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중세국어 세 번째, 그러니까 중세국어 이론 세 번째 시간으로 문장에서 쓰이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의 선어말 어미에 대해서 봅시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에는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상대 높임에는 어말 어미가 쓰이죠. 자, 그러면 얘를 현대 국어와 비교해 보면 엄청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주체 높임은요.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죠? 선어말 어미 의시. 의는 매개 모음이고 그다음에 뭐 조사 깨서 그다음에 뭐 특수어휘를 통해서 실현한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자, 현대 국어에서는 시 의시만 사용되는 반면에 중세 국어에서는 샤도 사용된다. 요것만 달라요. 그럼 어느 때 샤가 사용되냐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수가 이어질 때는 샤를 쓴다. 그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수를 우리가 다 분석해 봐야 될까요? 당연히 분석은 해봐야 되는데요. 고1 내신 시험에는 시와 샤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시를 사용할 때는 자음 어미 앞이다. 그래서 모든 도적을 물으시니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죠. 그래서 든이 아니네요. 모진. 그러니까 국외음화 적용 안 된 거. 도적을 이어 적게 한 거네요. 물리치셨습니다. 원순모음화 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시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오늘과 똑같죠? 그 다음에 으샤아샤가 사용될 때는 뭐야? 모음 어미가 이어질 때 모음 어미 앞에서는 샤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해동 육룡이 나라샤 했어요. 그러면 샤 다음에 아가 있는데 이 아가 모음 어미이기 때문에 샤를 사용했구나. 그래서 해동 육룡이 그죠? 나시니, 나르시니 뭐 이런 뜻이에요. 날다. 그 다음에 정아샨 산수부계 이렇게 나오는데 정아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샤가 쓰인 이유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를 볼 건데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는 객체를 높일 때 어떻게 실현해요? 객체라는 것은 문장의 부사어와 목적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 부사어, 현대 국어에서 목적어와 부사어를 높일 때 먼저 뭐가 쓰여요? 특수어휘 쓰이죠. 들이다, 여쭙다, 모시다. 특수어휘와 조사, 부사격 조사, 깨를 통해서 실현하죠. 자, 아까 중세국어에서 는 현대국어에서 어떻게 높임을 실현하죠? 일단 주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실현할 때 이렇게 실현했어요.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실현한다. 그리고 특수어의 뭘 사용한다? 주무시다, 계시다, 잡수시다 와 같은 특수어휘를 통해 실현하기도 하고 그냥 선어말 어미 특수어휘 말고 시만 넣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조사로는 깨서를 통해서 실현하는데 이 깨서는 중세국어에도 그냥 그대로 있었는데 표기만 달랐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샤가 사용되는 경우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다. 이렇게 현대국어랑 비교만 하시면 되는데 객체 높임은 오늘날에는 부사와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특수어를 사용하거나 깨만을 사용하죠. 여기서 끝인데 중세국어에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선어말 어미가 있었다. 주체 높임처럼 이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어떻게 나타났냐? 6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그 6가지의 형태가 바로 이것인데 삽, 잡, 삽
이고 여기다 순경음 비읍을 넣을 경우도 있다. 그러면 순경음 비읍은 언제 넣냐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 넣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삽은 언제 쓰냐면 앞에 나오는 어간의 끝소리가 그부스으면 삽을, 어간의 끝소리가 드트즈치면 잡을, 그 다음에 어간의 끝소리가 울림소리면 삽을 썼는데 울림소리가 뭐예요? 모든 모음과 노란 양말 일 경우에는 느르으무일 경우에는 자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순경을 비읍을, 그죠? 예, 연서의 원리에 의해서 이응을 밑으로 나란히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뒤에 뭐가 연결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는 순경음 비읍을 붙였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보면 막사건을 그랬어. 그러면 어간의 끝소리가 뭘로 끝났어요? 기억으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삽을 썼던 거죠. 그부스 습, 습, 그 다음에 드트즈츠 즙, 그 다음에 울림소리 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어떻게 쓰였나를 알려면 뭐예요? 첫째,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막다라는 간에다가 여기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 다음에 거느리 어말어미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지 여기 삽이 사용되었구나. 그리고 뒤에 자음어미가 연결되니까 순경음 비읍을 안 쓰고 비읍만 썼구나 삽으로 라는 것. 벗사건을 그럼 기분형이 벗다죠. 시옷으로 끝났어요. 그 보수니까 삽을 썼고 뒤에 자음어미가 연결됐으니까 이렇게 썼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듣잡고, 자 어간이 디귿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드트즈츠는 잡으로 쓰죠. 그리고 뒤에 자음어미가 연결됐으니까 순경음 비읍만 쓰고 비읍으로 끝냈고요. 그 다음에 어짜바라고 쓴 이유는 뭘까요? 자, 디귿으로 끝났고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되었으니까 이렇게 순경음 비읍을 써서 처음에는 잡 플러스 아였으나 이어적기에서 어짜바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자건대 앞말에 어간이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반치음이 들어간 잡을 써주고 뒤에 자음 어미가 연결되니까 여기서 끝냈다. 근데 만약에 안 잡아 그랬는데 봐봐요. 위에가 이렇게 니은으로 끝났어요. 니은도 유성음이죠. 그래서 순경음 반치음이 들어간 잡을 썼는데 뒤에 모음어미가 연결되니까 안잡 이렇게 플러스 안돼 이어적기에서 안잡아 이렇게 표기하였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요걸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저거 다 외워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외워요? 그브스흐스, 그 다음에 드트드츠즈, 그 다음에 울림소리 즈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 높임법을 들어가기 전에 자 객체 높임은 이렇게 6가지의 형태의 선어말 어미를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선어말 어미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뭐가 쓰인 거예요? 특수어의 들이다, 여쭙다, 못이다 그렇게 대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 상대 높임은 누굴 높이는 거죠? 듣는 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대화 상대가 있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 높임이 있는 거죠. 우리 현대국어에서 배웠어요. 그럼 현대국어에서 상대 높임은 어떻게 실현해요? 청자를 높일 때 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하죠. 이것은 현대국어인데 중세국어에서는요.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 실현했다라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실현했냐? 평서형 어미 앞에서는 이거로 이렇게 이런 이죠. 얘가 옛 이응의 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또 평서형 어미는 뭡니까? 일반적인 진술일 경우에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술 듣는 이가 없을 때는 이 옛 이응의 다.
를 썼고 의문형 어미 앞에서는 뭘 썼대요? it을 썼대요. 그러니까 옛 이응이 들어간 it. 어떻게 나와요? it가 혹은 it고로 사용되었죠. 근데 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어요? it과 it고 무엇이 달라요? 라는 궁금증이 생기죠. 그래서 판정 의문문에는 it가 계열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에는 오 계열의 고가 쓰입니다. 자, 그러면 판정 의문문이 뭔지, 설명 의문문이 뭔지 알아야 되겠네요.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의문문이에요. 판정, 네, 아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요. yes or no로 대답할 수 있는 건 판정 의문문이고요.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대답을 해야 돼요. 서울이요? 부산이요? 먹었어요? 혹은 안 먹었어요. 개구리 반찬이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의문문을 우리는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이 설명 의문문에는 반드시 의문사가 쓰입니다. 의문 대명사죠. 너 뭘 먹었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개구리 반찬이요? 라고 대답하죠. 무엇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죠. 의문사가 되는 거예요. 의문사가 쓰이면 반드시 구체적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 의문문에는 5계열의 선어말 어미가 쓰이고 판정 의문문에는 계열의 선어말 어미가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를 알아보리소니이까, 그러니까 어머님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라고 해당이 되는데 이까가 쓰였으니까 뭐예요? 네,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대왕님 어찌 나를 모르시나이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양님이 어떻게 나를 모르십니까? 어떻게라는 의문사가 쓰였으니까 고 계열이 쓰였다. 요거는 외우시는데 어떻게 외울까요? 판정 의문문은 라는 첫 글자의 모음이 계열이 쓰였어요. 그래서 선어말 어미도 어말 어미도 계열이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은 판정 의문문, 설명 의문문, 의문문은 사실은 수사 의문문도 있는데 수사 의문문은 뭐예요? 수사 의문문은 대답이 필요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강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 서리법과 같은 건데 얘는 빼놓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는 어로 시작하죠. 판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그냥 오구나. 얘만 하나 대응하면 얘는 그냥 나머지로 따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판정 의문문은 계열의 그 다음에 설명 의문문은 5계열의 어미가 쓰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의문문 금방 얘기했는데 의문문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판정, 설명, 수사 의문문. 근데 수사 의문문은 다루지 않고요.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만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정 의문문 아까 어떤 계열 쓴다고요? 계열의 의문문이 쓴다. 계열. 그러면 계열은 이 모음이 오른쪽에 붙은 거죠. 이런 것은 뭐라고 해요?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거예요. 판정 의문문은 네,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판정 의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너의 종인가? 라고 했어요. 그러면 네, 아니오라고 대답하니까 계열 모음을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설명 의문문은 모음을 밑으로 내려 쓰는 어미가 쓰이는데 무슨 말을 니르나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선어말 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거든요. 그 여기에서 무슨이라는 뭐예요? 의문대명사가 쓰였죠. 의문사가 쓰였습니다. 의문사가 쓰였으니까 무슨 의문문? 설명 의문문이고 모음을 밑으로 내려 쓰는 어미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주어가 만약에 2인칭이면은
설명인지 판정인지 가리지 않고 무조건 니은다를 씁니다. 뭐라고요? 주어가 2인칭일 경우에는 종결 어미를 무조건 판정인지 설명인지 가리지 않고 니은다를 씁니다. 너 어찌 안다? 너가 어떻게 아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학을 볼 때 니은다라는 말이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 정도 알아두면 우리가 문학을 해석할 때도 매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너 어찌 아니? 2인칭 주어일 경우에는 너가 2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아니? 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니은다가 뭐라고요? 2인칭 주어일 때 의문문의 표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시간표현 한번 알아봅시다. 시간표는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현대 문법에서는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가 다 있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 있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 혹은 받침이 없을 때는 니은을 사용하고, 미래 시제를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 개떠리 등이 있는데요. 현재 문법에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앗엇이 있지만 중세 때는 앗엇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죽다라고 썼다면 오늘날에 죽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도 있었는데 뭐뭐 했겠더라 라고 할 때 좋더라 과거의 일이죠. 더는 똑같이 사용됐네요. 그런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도 다릅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오늘날에는 동사에서만 사용하죠. 이 동사에서만 사용하는 니은과 는을 예전에는 뭐라고 썼다고요? 표기만 다릅니다. 나 아래아를 사용한 나를 썼다. 그래서 하나다 그러면 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형용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어말 어미가 없죠. 현대 국어에도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는 없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개떠 리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리 있죠. 더도 있고요. 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 국어의 특징 이론을 강의 3개 파일로 모두 마쳤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세종어제 훈민정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